안녕하세요. 잡설TV 교육설전입니다. 오늘도 윤 대표님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공교육의 대변인 김지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할 게 아니고요. 오다 보니까 벚꽃이 피었던데 그 얘기 아시나요? 고등학생들은 벚꽃을 볼 수 없다. 벚꽃을 보는 순간 중간고사가 망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꽃이 벚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다른 의미로 잔인한 게 네. 제가 군대를 진해로 갔다 왔거든요. 해군 대표로 갔다 와서 총 들고 있을 때 벚꽃을 봤어요. 벚꽃이 그렇게 힘든 꽃인지 몰랐습니다. 총 들고 있을 때 본 꽃은 또 그렇겠네요. 그래서 하기에도 선생님들은 벚꽃이 필 때 시험 기간이어서 좀 여유 있죠. 그래서 다 각자의 입장에서 다른데 어쨌든 내신 준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 중에서도 고2, 고3들은 어쨌든 중간고사도 겪어봤고 기말고사도 겪어봤으니까 별로 불안한 게 없을 텐데, 올해 이제 처음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보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내신 준비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 학원에서 그러는데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공교육과 사교육 대변인 사이에서 학부모님들을 좀 대신해서 궁금증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질문은 이거예요. 교과서, 이제 학교에서는 교과서하고 선생님 설명만 들으면 돼, 다른 거 공부할 필요 없어, 중간고사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학원에서는 무슨 얘기야, 그 선생님들 다 거짓말이야, 분명히 변별력이 있는 문제는 어렵게 내신다, 아니면 심한 내용에서 내거나 아니면 저쪽 구퉁이에서 있는 문제를 낸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어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내용까지도 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진짜로 내신은 어떤 정도로 공부를 해야 잘 할 수 있는지,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지. 일단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냥. 진짜. 그러니까 아니, 저도 이제 매번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애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공부하는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전략만 계속 세우고 있다는 거죠. 내신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된다, 수능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된다. 근데 공부라고 하는 게 막상 부딪혀 보면서 본인한테 맞춰가는 튜닝 과정이 있어야 되지, 그냥 막상 그냥 이게 좋다라고 해서 그냥 덤벼들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무식하게 한번 덤벼보는 게 그게 가장 좋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일단 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죠. 그럼 실제로 시험 문제 진짜 변별력 가르는 문제는 어떤 문제로 나오는지. 대부분 너무 어려우면 정답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률이 떨어질 것 같은 경우는 출제하는 교사로서 대부분 힌트를 무의식적으로 군데군데 주거든요. 근데 그게 시험 문제 안에서.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지,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틈틈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정말 제대로 체크한 애들만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변별도 있게 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나 아니면 선생님의 설명을 벗어나서 뭐 규탱에 있는 것들을 내시는 선생님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마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한 반에 30명 있어요. 그날 수업이 안 좋아요. 그렇게 되면 한두 명이 끝까지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니네만 알고 있어 라는 형태의 표현은 안 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 라든가 그런 식의 힌트들을 주면서 좀 하는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람마다 쓰는 언어가 좀 다르거든요. 그냥 선생님이 쓰는 언어 다르고, 여성이 주로 쓰는 언어 다르고, 남성들이 쓰는 언어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수업을 해도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언어에 대한 이해 능력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은 평균 수준의 어떤 수준으로 이제 강의를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상위권 애들은 어차피 너무 시시해서 못 들을 거고, 중하위권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서 못 들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뭐 내신을 똑같이 준비한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어떤 형태의 수업을 들어서 이것을 대비한다라기보다는 본인의 특징에 맞게끔 공부를 할 필요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이 어떤 수업 내용만 가지고 충분히 내신 대비가 가능할까? 그것보다는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군데 구멍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애 하나 잡아가지고 네가 이런 거 부족하니까 친절하게 그래 해주지 않으니까. 뭐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좀 메꿔가면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교육의 힘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는 시야가 달라요. 애들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내가 이거 왜 안 되지? 그냥 무식하게 때려 박으면 되나?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한 해법을 추구할 수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가르쳐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의 핵심적인 문제가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얘는 이것 때문에 계속 이게 틀리고 있구나라고 진단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의 도움은 좀 받아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갖다가 똑같이 했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방식이 똑같이 동일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왜냐? 학생들이 문제점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표님 말씀은 교과서하고 선생님 설명이면 된다라는 건 아니다. 아니죠. 아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는 기본은 다 된다? 되겠죠.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과목군에 따라서는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였지? 그 평가 결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쌓여야지만 되는 과목과 쌓이지 않고도 치를 수 있는 과목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쌓여야 하는 과목이라고 하는 데에서 진단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강하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이거는 각 교과 선생님들과도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학? 그럼 쌓여야 되는 거? 수학 같은 경우도 그 저기 뭐죠? 애들 그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레벨 수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에 그 문제 풀이 시간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돌아보시면서 다 이 부분이 너는 부족하니까 어떤 것들을 다 더 공부해보는 게 좋지 않겠니라고 조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수학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도움들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학원에 의존하는 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반응이냐면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 학교 시험에서 더 강한 애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뭔가 조언을 구하고 하는 성장해 간 애들이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좋은 학교에 계신 분들은 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닌 학교는? 이게 또 인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또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공교육 자체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선생님께서 딱딱 집어가지고 다 해줄 거냐에 대한 과연 믿음이 있냐.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없을. 근데 시험은 선생님이 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시험은 선생님이 내는데 변별력 있는 문제라는 어쨌든 그 문제가 지저분한 문제건 어려운 문제건 그걸 내는 건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요, 수업은 그렇게 막 되게 퀄리티가 높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 학교에는 애들 자체가 워낙에 좀 수준 있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는 또 디립다 세게 내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는 퀄리티에 비해서 상당히 월등히 높은 문제를 내는 경우 꽤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고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고3 애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학교를 가고 있지만 사실 작년까지는 애들이 퐁당퐁당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그 실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원격 수업에서 제대로 안 된 부분, 설명을 하지 않는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코로나 시기에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아니 과연 코로나 코로나인데. 전에도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에 그러한 부분들을 수준별 교육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다 대부분 방과후나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하잖아요. 근데 애들에 따라서 그 학교 방과후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학원을 갈 것이냐 되게 다르거든요. 네네네. 근데 대부분 방과후의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시험에 출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시험을 출제하는 선생님의 방과후를 들은 애들이 좀 적응력이 상당히 더 높아요.
거기서 뭐 얘기를 많이 하시나? 얘기를 하면 큰일 나요. 그게 바로 요즘에 바로 민원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교과서와 교사 설명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은연중에 나오는 표현들이 진짜 있어요. 이 부분 뭐 중요해라는 걸 아까도 얘기했지 뭐 남자 언어가 있고 여자 언어가 있지만 그래도 애들이 오랜 시간 수업을 하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적응을 얼마나 했느냐가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올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러면 뭐 결론은 이게 뭐 계속 같은 얘기가 뒤에도 있으니까 보면 선생님께서는 내신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교과서와 교사 설명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 그쵸. 그리고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다 얘기가 나오고 선생님이 어떤 타입의 문제들을 낼지가 나오니까 그걸 놓치지 마라. 그쵸. 이 얘기신 거고 이제 대표님께서는 교과서하고 교사 설명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학생들의 실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거는 사교육에서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교육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오래 가르쳤던 거 학생들의 어떤 부분이 구멍이 났는지를 제3자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신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분당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뭐 강남 지역도 그런 것 같아요. 수능형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아졌다. 내신 문제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 갓 들어간 1학년 학생들은 대체 수능형 문제가 뭐야? 수능형 문제가 뭐지? 되게 어떻게 출제가 되는 거지? 라는 생각들을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여쭙고 싶었어요. 실제로 고등학교 내신 문제에서 수능형 문제 출제 비중이 높아졌을까?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도대체 수능형 문제가 뭘까요? 선생님이 모르시는데 왜 수능형 문제 출제 비중이 높다고 사교육에서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교육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므로써 상품 수를 늘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독특해. 이건 되게 특수해. 그렇게 이제 막 하면서 하나 팔 걸 갖다 두 개를 판다든지. 사교육계에서 싫어할 뭐냐면은 사실 얘기하시는데 대변인 것 같은데. 뭐 혼낼 사람이 없어요. 저 위에 누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내신 같은 경우 내신은 이래서 독특해. 수능은 또 이거하고 또 별도의 논리야. 달라. 이러면은 수업을 두 개 들어야 돼. 내신하고 수능하고 동일하게 간다. 그러면 수업을 하나만 진행을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신하고 수능형하고 실제로도 차이가 나요. 왜냐면은 기본적인 내용은 그건 것 같아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분명히 틀리는 문제들이 많다. 한마디로 암기가 중심이 좀 많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수능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으로 커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 같은 경우에는 결국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난이도가 좀 높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대응 방법 자체가 수능처럼 사고력으로 밀어붙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갖다 모두 이해하고 100% 이해하고 푼다라고 하면은 사실 시간 모자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그냥 해설 보고 암기해가지고 문제 푸는 방식 외우고 숫자만 바뀌었을 때 이걸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그거 외울 만하거든요. 공부하는 방식의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암기 중심으로 간다. 근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고 뭐가 튀어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 보는 문제라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사고력으로 간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수능형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 보는 문제라도 충분히 암기하지 않더라도 풀어낼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수능형 문제라고 하는 건 암기가 중심이 아니라 이해나 응용력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암기 중심의 시험 문제를 내는 시기는 제가 봤을 땐 거의 끝났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암기를 좀 핵심 포인트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은 좀 암기로 애들 성적을 변별을 한다라는 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암기 자체라고 해서 이게 암기형 문제, 이게 수능형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학생들의 수준에 비해서 월등히 어려운 문제는 암기형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고3 학생들이나 풀만한 그런 여러 가지 뭐 올림피아드 문제를 낸다든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내버리면은 이거 고1 애들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내고 해도 이게 안 풀리는데 이 발언은 네, 동의를 하면 큰일 나죠. 교육 과정을 벗어나 버리면 그러니까 그 학년에 맞는 교육 과정에서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안 낸다라고 이건 사회적감이거든요. 근데 이게 논술에 있어서도 그런 논쟁은 항상 있잖아요. 연대 같은 경우에 이게 뭐 교과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해서 모집 정지 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사실 고교 과정에 아예 없냐? 없지는 않아요. 다만 대학 과정에 나타나긴 하지만 고교 과정으로 풀 수 있는데 명시적으로는 이제 대학 과정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선행학습에 대한 유발 효과가 있다. 이래가지고 철퇴를 맞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고1 수준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게 사고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 이제 학원들에서 얘기를 할 때 보통 약간 공부를 미리 심화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고1 과정이야. 고1 과정인데 고등학교 과정은 이렇게 뭐라지 단계별로 올라가잖아요. 연계성이 있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고1이 풀 수 있는 문제, 고1이 아는 걸로만 푸는 것보단 미리 공부를 해서 고2, 고3의 눈으로 그런 실력으로 풀면 좀 더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잘 풀 수 있어. 맞출 확률이 높아. 그런 과목들이 일부는 있겠죠. 수학 같은 경우는 고2 수준에서 고1 수준을 문제를 모든 과목을 다 하면 아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은 고1한테 중2, 중3 내용을 갖다가 엮어서 내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 원의 방정식 해가지고 도형 내버리면 어쩔 거예요. 그럼 애들 머리에서 이제 쥐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금 그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게 되게 저희는 되게 두려워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저희는 시험 끝나면 항상 불안한 게 뭐냐면 그 학부모를 가장한 학원 선생님의 민원 전화예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부분은 뭐 이 교육 과정을 벗어났다 아니면 이게 1학년 수준을 벗어났다. 혹시 발신번호 추적하시나요? 그러면? 내용만 들어도 알죠. 내용만 들어도 이건 학부모님이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과목을 몇 년을 가르쳐야지 나올 수 있는 민간인을 빙자하는 티키타카 하다 보면 알잖아요.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뭐 저희 학교나 아니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벗어난 범위의 문제를 내면서까지 변별도를 두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수능형이 아닌 암기형이라고 하는 형태로 내는 게 가능할까?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능형 문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거에다가 애들이 어떤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들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고급 이해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배운 내용이에요. 뭐 A는 B다라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애들한테 뭔가를 설명했겠죠. 그럼 그 과정을 가지고 좀 풀어서 써버린다라고 하면 분명히 조금 이해력을 체크할 수 있는 수능형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수능형 문제 자체 출제가 쉽지가 않은 게 교육과정평가원도에 교수 선생님들 납치해와가지고 한 달 동안 밥 먹이고 재워주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갖다 정갈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가 있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과연 수능형 문제를 갖다 그렇게 출제가 가능하실까?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그 외부 교재 이런 것들을 참고했다면 큰일 나요. 모의고사. 그리고 이게 저작권 문제도 걸려져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를 그러니까 변형해서 그러니까 기출문제 변형. 그걸 변형해서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암기라고 할 수 있는가? 암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알겠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제가 이제 이렇게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수능 문제 출제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 약간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중학교 때까지 내신은 암기로 이제 해결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신에서 배우는 거, 교과서에서 배우는 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고력이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건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수능형 문제 출제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모의고사나 이런 수능 문제에서 변형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딱 보고 그냥 보통 쉽게 얘기를 할 때 그냥 수능형 문제 출제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수능형 문제 출제 비중이 높아진 건 맞다. 그리고 이게 뭐 일부 선생님은 아직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암기로 내신을 해결한다는 생각은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이 문제. 일단 뭐 제가 덧붙인다면은 수능형 문제라고 해도 예전에 그 수능 연결 높았을 때는 애들이 영어 제시문을 갖다가 국문본으로 다 외우고 그쵸. 뭐 이렇게 들어가고 네. 했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게 문제 자체 유형이 수능형이냐 이것보다는 이 범위가 정해져 있느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난이도를 과연 고1 학생의 사고력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들이 고1 때 나오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2나 고3까지 올라갈 필요 없이 중2, 중3으로 내려가서 원회 방정식이 내는데 내신, 외신 뭐 이런 것까지 엮어서 내버리면은 애들 그때부터 어려워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사고력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이 충분히 이제 풀 수 있는 사고력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식의 훈련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된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암기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문제 유형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어머님들이 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시겠네요. 문제 유형의 문제는 아니다. 그건 너무 단순한 거고 그게 아니라 이게 내신의 어떤 범위라든가 난이도라든가 이런 거 사고력 훈련이 되어 있는지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능형 문제 출제 비중은 높아진 게 맞네요. 그러면.